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 책벌레에서 책 읽는 여자 이가희입니다. 네, 오늘로 41번째 방송입니다. 그건 이제 제 타임라인에서 했던 것까지 통산 41번째고, 책벌레에서 방송을 한 지도 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제 읽었던 싱글로 산다, 미메시스 출판사의 싱글로 산다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음, 이제 이 책의 작가는 그 HBO의 섹스 앤더 시티의 작가였고, 또 최근에 영화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그는 당신에게 받아지 않았다 라는 책이 있었고, 그거가 영화화되면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고, 그리고 이제 영어 원작으로는 How to be Single이라는 제목으로 2008년에 미국에서 출간이 되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6년 2월에 미국에서 그 영화화 되었고, 다코타 존슨이라는 배우가, 제가 어제 영화가 생각이 안 났는데 그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그 영화에 이제 여자 주인공으로 나오셨던 분이 나와서 굉장히, 누가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셨는데 굉장히 느낌이 좋았다고, 네, 그런 얘기 하셨어요. 네, 많이 들어와 주셨어요. 백경모님, 최인태님, 안상국님, 박건빈님, 강재구님, 박민선님, 김영웅님, 정명선님, 박윤성님, 정건재님, 김민성님, 네, 임상수님, 유정민님, 네, 지금까지 들어오신 분들 다 불렀네요. 그래서 오늘도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 어제에 이어서 얘기를 드리면, 이 책은 30대 38 주인공들은 이제 38살의 그 어떤 싱글녀들에 대해 얘기고요. 저도 사실 이 책이 너무 두꺼워서 아직 다 읽지 못했어요. 앞에 여기까지만 읽었는데 이 책은 꼭 완독해야 되겠다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싱글녀들이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는 그런 책이어서, 사실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은 남자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어제는 되게 유난히 여자분들이 공감을 많이 해주시고, 또 막 나쁜 놈 막 이런 댓글도 달아주시면서 격공해주셨던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마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어제의 내용을 조금 소개해드리면, 이 주인공은 줄리 젠슨이라는 여자예요. 뉴욕에서 이제 출판 회사의 마케터로 일하는 여자고, 뭐 책이 나오면 이제 작가들을 뭐 이렇게 인터뷰하게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조지아라는 친구가, 결혼을 했던 친구인데 이제 남편이 바람을 피면서 돌싱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나 이제 뭐 싱글로 돌아왔으니까 화려하게 즐길 거야, 놀 거야, 나랑 놀아줘. 그러면서 싱글 친구들을 모아줘라고 해서 다른 친구들을 모으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앨리스라는 친구를 데려오는데, 이 친구는 굉장히 뉴욕대에서 막 법학과 교수를 할 만큼 능력 있는 친구인데, 33살에 만났던 남자친구와 38살에 헤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그녀는 일을 그만두고 직업을 소개팅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내 인생 나는 남자를 찾는데 지금부터 올인할 거야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친구가 앨리스고, 그리고 세리나라는 친구에 대해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 친구는 채식주의자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뭔가 명상과 막 이런 자기 내적인 그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금욕적인 삶을 살고 있던 그런 친구였고요. 그리고 어제 미처 소개를 못 해드린 한 명이 있는데, 루비라는 친구예요. 얘는 굉장히 여성스럽고 남자들이 딱 봐도 되게 좋아할 만한 그런 여성한 여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면 3개월을 사랑하면 뭐 한 1년을 힘들어하는, 굉장히 상처를 쉽게 받는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연애를 쉽게 빠지기도 하지만 그 사랑의 상처에서 잘 못 벗어나는 스타일인데, 그러다가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게 돼요. 그래, 남자를 믿지 말고 내가 이렇게 고양이를 정을 주면서 고양이랑 행복하게 살아야지 해가지고 정말 애착을 하는데, 그 고양이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양이 때문에 몇 날 며칠 동안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굉장히 울면서 시름에 빠져 있는데, 이제 줄리 젠슨이라는 친구가 그 화려한 밤을 위해서 루비도 섭외를 하게 되죠. 그래서 조지아, 앨리스, 세리나, 루비, 줄리 젠슨이 뉴욕에서 하룻밤을 이제 멋지게 보내기로 한 그 스토리까지, 네,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최지훈님 들어오셨고, 윤미주님, 최신님, 네, 박정현님, 김지연님, 유정민님, 문유라님, 네, 많이 들어오셨네요. 또 신기한 게, 오늘
또 다른 때보다 여자분들이 또 많이 보여가지고 네, 재밌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그 뉴욕의 화려한 밤으로 한번 같이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굉장히 오랜만에 되게 클럽이 가고 싶어지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잠시만요. 네. 사실 모임을 즐겁게 지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모이는 사람들의 조합이다. 그러니 다시 한번 어떤 친구들이 모이는지 상기시켜 주겠다. 신경쇠약에 걸릴까 말까 고려 중인 조지아, 아직 고양이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는 루비, 비유제품과 밀가루 비함유 제품 섭취만을 고집하는 자신만의 버블 속에 갇혀 사는 세리나, 끊임없는 소개팅 스케줄 때문에 위궤양에 시달리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이 모임을 문제없이 제대로 끝내기 위해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단 한 명인 앨리스가 있다. 이 친구들은 사실 서로 잘 모른다. 지난 몇 년간 여러 번의 내 생일 파티에서 몇 번 만난 적은 있지만 우린 같이 몰려다니는 한 패거리라고 할 수는 없다. 네, 그래서 뭐 앨리스는 나랑 다른 데서 만났고 조지아도 다른 데서 만났고 각각 이제 다르게 만났던 그런 싱글 친구들이 오늘 밤에 함께 모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이해를 위해서 한 장을 역순으로 읽었는데 그래서 이날의 목적은 내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바는 특히 그날 하루만이라도 말 그대로 남자들이 하늘이나 나무에서 우수수 떨어져 내리거나 길을 걷기만 해도 마주칠 것 같이 흔하고 당신과 멋진 밤을 함께 보내고 싶어 하는 젊고 잘생긴 미혼 남성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느낌을 심어주는 데 있었다. 여러분은 한 번이라도 친구들이나 사람들의 모임을 주선하고 함께 모일 장소를 선정하는 데 책임을 졌던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 만일 그런 적이 없다면 그건 정말 놀라울 만큼 신경을 초집중시키는 경험이라고 말해두고 싶다. 이 모임의 주선자가 오늘 이 주인공인 줄리 젠슨이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가장 자신감 넘치던 사람이 왜 갑자기 친구들이 하는 농담이나 누나를 불리는 행동, 혼잣말에도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초조하고 자신감 없는 사람이 되는지 이해가 갈 것이다. 네, 저도 사실 성격이 급해서 모임의 장소나 이런 걸 제가 잘 이렇게 선정하고 추천하는 편인데 괜히 애들이 마음에 안 들어 하면 어쩌나 막 그런 눈치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좀 이 친구들이 아직 서먹서먹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딘가에서 신성한 기운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렇다. 우리에게는 술이라는 존재가 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술이 가장 좋은 해결책인 것 같았고 이 술이라는 것을 인간이 발명할 수 있게 해준 우리를 사랑하는 신이 있음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신이 우리에게 술을 주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들은 좀 오늘 멋진 밤을 보내기 위해서 스테이크하우스에 갑니다. 피터 루거 스테이크하우스라는 좀 고급진 레스토랑에 들어가게 돼요. 인생에서든지 또는 하룻밤 모임에서든지 목적이 있다는 건 없는 것보다 훨씬 좋다. 그리고 우리의 그날 밤 목표는 명확했다. 조지아가 어떻게든 누군가를 깨어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로 그 커다란 스테이크 식당에서 과감한 행동을 취하려는 이유였다. 그러니까 오늘은 조지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모인 날이니까 조지아에게 남자를 몰아주는 날이죠. 우선 앨리스는 우리 테이블과 가까운 테이블부터 접근해 보기로 했다. 우연찮게 그쪽 테이블의 일행도 남자 5명이었다. 저기요, 우리가 오늘 싱글이 된 친구랑 재밌는 시간을 가지려고 나왔는데 여러분들이랑 같이 합석하면 어떨까 해서요. 저 갑자기 궁금한 거 있는데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서 레스토랑에서 밥 먹고 있는 남자들끼리 여자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합석하실래요? 이러면 어떠신가요?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궁금하네요. 겁도 없는 대담한 앨리스. 살인범이 테이블 너머로 공격해 오거나 누구한테 죽기 전까지 목이 졸리는 등의 험한 꼴을 당해본 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남자들한테 말 거는 정도야 식은 죽 먹기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앨리스가 변호사잖아요. 그러니까 살인범이 뭐 공격해 오기도 하고 목이 졸려는 걸 당해보기도 했으니
남자들한테 말 거는 거 정도야. 식은 죽 먹기다. 어쨌든 용감한 앨리스 덕분에 우리는 접시와 식기 등을 남자 쪽 테이블로 옮기고 잘생긴 남자들과 딱 붙어 앉게 되었다. 네, 여러분들 다들 제발 그려달라고 막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랬더니 굉장히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수줍은 여학생들처럼 이 모든 그 여성들이 수줍게 웃고 있어요. 신이시여, 우리 가엾은 중생들을 굽어보소서. 변호사의, 출판 홍보 담당자의, 여성 사업가의 엄마인 우리들은 머리는 드라이어로 한껏 부풀리고 립스틱을 바른 채 하늘에서 남성의 관심이라는 밝은 빛이 내리비추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아있다고 느끼게 만들어주기를 바랄 뿐이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그러한 멋진 밤이 펼쳐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남자들과 재미있게 농담을 하면서 맛있게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나옵니다. 세상에 정말 재밌었어. 레스토랑을 나오면서 조지아가 웃으며 말했다. 아까 나랑 얘기하던 남자는 우리가 2차로 어디를 가든 따라가겠대. 루비가 키득거리며 말했다. 우리 이제 어디가? 친구들의 좋은 시간을 계속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바로 전에 어떻게 재미있게 지냈는지와는 상관없이 마치 노름판에서 밤이 깊어갈수록 점점 판돈이 쌓여가는 것과 같은 부담이었다. 지금처럼 저녁 식사 시간이 정말 즐거웠다면 그 다음 장소로 아무데나 갔다가는 한층 고조된 분위기가 깨져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앨리스에게 다시 한번 임무를 맡기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계속 하늘에서 남자들이 마구마구 떨어지네라는 컨셉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앨리스는 즉각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어퍼 웨스트 사이드에 있는 스포츠라는 상상력이 부족한 사람이 지은 듯한 이름의 스포츠바로 향했다. 루비와 게리라는 세 남자친구는 택시를 따로 탔고 나머지는 따로 한 택시에 탔다. 제가 왜 루비는 따로 탔지? 이게 궁금해가지고 다시 보니까 이 루비가 좀 말씀드렸듯이 금사빠잖아요. 그래서 또 뭐 상처도 잘 받는 인물이고 그래서 벌써 그 아까 테이블에 합석했던 남자와 사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벌써 새 남자친구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커플은 따로 오고 나머지 여자들은 한 택시에 타가지고 이동합니다. 근데 이제 이 스포츠라는 바에 갔는데 우리는 바에 도착했을 때 뭔가 실수했다는 것을 바로 깨달았다. 스포츠바는 남자들이 여자들을 만날 목적으로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그곳에 도착해서야 깨달았다. 뭐 그런 바 있죠. 막 경기 화면 계속 틀어놓고 남자들이 맥주 마시면서 경기만 보는 그런 바였던 거예요. 하지만 세리나는 이미 자리에 앉아 또 한 잔의 보드카를 시킨 후였고 조지아는 벌써 바 안에서도 가장 잘생긴 남자한테 다가가 말을 걸고 있는 중이었다. 안타깝게도 닉스 팀의 농구 경기가 한창 중계 중이었다. 어쨌든 조지아는 경기 중간에 광고를 틈타 남자의 관심을 끌 수 있었고 그 4분 동안 어떻게든 최대한 던질 수 있는 모든 주파는 다 던질 기세였다. 그러니까 좀 남자를 만나기 적합한 바에 갔으면 괜찮았을 텐데 여기 다 스포츠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 광고 나오는 동안 막 가서 말을 걸었다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리나, 앨리스, 그리고 나까지 포함한 우리 3명은 온갖 종류의 스포츠를 내보내고 있는 20개의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어야만 했다. 어머, 저기 푸스볼 테이블이 있어. 여자들이 푸스볼을 시작하면 10분도 안 돼서 분명히 남자들이 같이 게임하자고 오게 돼 있어. 변호사 하면서 그런 거 증명할 시간도 있었어? 나는 조금 비꼬는 투로 말했다. 앨리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대변하고 그들이 존중받고 있고 누군가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준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돕는 변호사였다고 말했던가? 좋아, 당장 증명해주지. 우리는 마시던 술잔을 들고 푸스볼 테이블 쪽으로 자리를 옮겼다. 앨리스와 나는 푸스볼을 시작했고 세리나는 시간을 쟀다. 그리고 2명의 남자가 우리 쪽으로 걸어오기까지 정확히 3분 하고도 30초가 걸렸다. 그리고 4분 30초쯤 지났을 때 그들은 우리에게 게임을 같이 하자고 말을 걸어왔다. 푸스볼을 배워야겠는데요? 능력자 앨리스는 푸스볼도 물론 잘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겼고 게임 신청이 이어졌다. 우리는 계속 술을 마셨고 그 키득거리던 버릇도 다시 시작됐다. 그리고 그 사이에 세리나가 푸스볼 도전자 중 한 명이 가져온 접시에
치킨 윙을 먹는 일도 벌어졌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세리나는 채식주의자죠. 근데 술이 좀 취해가지고 치킨 윙을 먹기 시작합니다. 한 게임 더 한 후 세리나는 핫소스로 범벅된 손가락을 쪽쪽 빨다가 결국에는 한 접시를 더 시켜버렸다. 엄격한 채식주의자가 제정신을 잃은 것이 분명했다. 재빨리 바 전체를 훑어보자 아직 루비와 게리는 얘기 중이었고 조지아 역시 스포츠 하이라이트 중간에 나오는 광고에 때맞춰 그 잘생긴 남자에게 말을 걸려고 애쓰는 중이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펼쳐지죠. 나와 앨리스가 풋스볼 게임에서 두 남자, 브루스와 토드를 계속 이기는 동안 직업이 뭐냐는 질문에 앨리스가 진지한 목소리로 피부관리사라고 대답하는 소리를 들었다. 원래 앨리스는 변호사잖아요. 그래서 내가 놀라서 쳐다보자 그녀는 나중에 설명할게 라고 입모양으로 말했다. 그래서 이제 앨리스가 남자와 얘기를 하고 다시 바 쪽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비판과 실망을 담은 눈길로 그녀를 째려보았다. 앨리스는 내 심기가 불편하다는 것을 곧바로 눈치챘다. 그러니까 이제 앨리스가 이렇게 말해요. 너 영국에서 했던 연구에 대해서 들어본 적 없어? 여자가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결혼할 확률은 낮아진대. 결론적으로 남자들은 멍청한 여자들이 다 차지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하버드 로스쿨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변호사라고 얘기하지 않고 피부관리사가 직업이라고 말했단 말이야? 그래, 그래서 통했잖아. 그래서 쟤네들 중 한 명하고 데이트라도 하게 되면 어떡할래?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저 남자들의 가장 원초적인 면에 호소해서 일단 관심을 갖게 한 것뿐이야. 나한테 관심을 갖게 되면 똑똑한 점이야 그때 슬쩍 드러내면 되지. 하지만 그땐 이미 낚인 다음이니 어쩌겠어. 그때 세리나가 우리 쪽으로 달려왔다. 브루스하고 토드가 우리가 아까 그 풋스볼 게임 같이 했던 친구들이죠. 우리한테 호그스 앤 헤이퍼스에 가재. 세리나는 굉장히 조용하고 폭포수 소리 같은 그런 것만 좋아하던 세리나인데 오늘 아까 술을 마시고 고기를 마시더니 호그스 앤 헤이퍼스 같은 곳에 가고 싶어 하다니. 네, 사실 저도 풋스볼을 잘 모르겠고요. 이 호그스 앤 헤이퍼스가 어떤 곳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뒤에 설명이 좀 나오는데요. 어쨌든 나는 그녀가 조금 취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좋아, 나 거기 바텐더 다 알아. 앨리스가 말했다. 루비와 이제 그녀의 남자친구가 된 게리 역시 좋은 생각이라고 맞장구 쳤다. 그날의 오락 담당자인 나는 조금 걱정이 되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여정은 스테이크와 보드카에서 비어와 치킨 윙으로 수준이 떨어졌다가 이제 또 호그스 앤 헤이퍼스로 떨어지는 거다. 이 엄청나게 크고 화려한 유행의 도시 뉴욕에서 기껏 관광지 같은 분위기 나는 유행이 뒤떨어진 바이커족의 바 같은 데 갈 이유가 있나 싶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취해서 엄청 가고 싶어 했던 거죠. 정윤건 기영님이 축구처럼 생기고 막대기로 사람이 연결되어 있는 게임이라고. 어떤 건지 대충 알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막대기 잡아서 하는 그런 볼 안 넘어가게 하는 게임? 그건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김재한님이 호떡 굽는 도구로 탁탁 치는 거라고. 한번 해보고 싶네요. 풋스볼 게임을 하면 정말 3분 30초 안에 남자들이 올까요? 네. 어쨌든 그다지 술을 즐기지 않거나 밤늦게까지 놀지 않는 친구들과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그때쯤이면 웬만하면 시내로 가는 택시를 잡아타고 매우 졸리고 조금은 메스꺼운 상태로 집으로 향해야 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밤 클럽에서 막 많이 놀고 이 밤 문화를 즐기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이미 돌아갈 시간이라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상황은 조금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물론 시내로 향하는 택시를 타고는 있었지만 토드는 조지아에게 어떻게 호그스 앤 헤이퍼스가 바와 댄스로 유명해졌는지 그리고 어쩌다가 여자들이 브래지어를 벗어던지게 됐는지를 말해 주었다. 데미 무어도 그랬고 줄리아 로버츠도 그랬고 드루 베리무어도 다 벗어던졌대. 다들 그렇게 한대. 적어도 그게 내가 도착했을 때 조지아가 바 위에 올라서서 자기 브래지어를 흔들어대는 이유를 설명하던 앨리스한테서 전해들은 말이다. 바 전체는 말 그대로 흥분의 도가니였다. 호그스 앤 헤이퍼스는 레드넥 바이커족들의 취향으로 유명한 곳이다. 벽은 그동안
수많은 여자들이 벗어던졌던 브래지어들로 끝도 없이 메워져 있었다. 자, 그러고 조지아도 이윽고 바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춥니다. 조지아가 바 위에서 춤추는 걸 보는 게 왜 내게 그토록 충격인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것이다. 조지아를 처음으로 만났을 때 이미 조지아는 결혼한 상태였다는 이야기를 기억하는지. 나는 한 번도 조지아가 저렇게 리듬을 타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다면 누구보다 놓치고 싶지 않은 장면이었다. 하지만 바위 위에서 빙빙 돌면서 흐느적거리는 그녀를 본 순간 오래전 조지아와 그녀의 아이들 베스, 게럿과 함께 해변에 놀러갔던 일이 기억났다. 그녀는 그날 아이들이 파도에 익숙해지게 하기 위해서 온종일 물속에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나도 물론 한두 시간 정도 같이 놀아주긴 했지만 그녀는 불평 한마디 없이 이 세상 어떤 어른이 놀아줘야 하는 시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보냈다. 그랬던 한 사람의 아내이자 두 아이의 엄마 조지아가 스스로를 흐트러지도록 내버려 두고 있었다. 그녀는 돌아온 싱글로서 집 밖을 벗어나 간절히 재미 좀 보기를 원하고 있었다. 네, 지연님 자꾸 끊긴다고. 이게 페이스북 자체가 갖고 있는 지금 좀 버그거든요. 그래서 나갔다 들어오시면 조금 더 선명해, 안 끊기고 들리실 거예요. 어쨌든 그러다가 세리나가 바위로 올라가 한 손에 맥주를 들고 마시면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세리나가 그 채식주의자인 친구잖아요. 이 친구마저도 바 옆에서가 아니라 바 위에서 투스텝을 추고 있다니 말이다. 그 다음에는 앨리스까지 올라가서 이 바 위에서 엄청나게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 주선자인 이 줄리 젠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게 나는 다시 친구들 걱정에 빠져 정작 나 자신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다. 순간 나는 혼자 집으로 돌아가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그날의 책임자 역할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리고 솔직히 걱정과 두려움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점점 우울해지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우리 모두는 어떻게 되는 걸까? 장차 남편이나 아이들이 생기기는 할까? 이렇게 지긋지긋한 직장에 얽매여서 하기 싫은 일을 하다가 이대로 싱글로 외롭게 남은 인생을 최선만 다하다 죽어야 하나? 이게 우리의 최선이었을까? 토요일 새벽 2시에 옆이 바이커족들이 우글거리는 이 바가. 네, 그래서 사실 혼자 막 놀다가, 그러니까 혼자 논 게 아니죠. 그 친구들이 막 지금 엄청나게 막 흥에 겨워가지고 바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춤추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염려스럽게 쳐다보다가 결국 혼자 우울해지는 부분까지 이르게 됩니다. 네. 잠시만요, 여러분. 이게 페이스북이 오늘 뭔가 이 인터페이스를 좀 바꿨는데 원래 시간을 보여줬는데 시간을 오늘부터 안 보여주네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이 화려한 밤을 보내고 있는 그 중간 부분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압축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 조지아는 계속 너무 신났죠,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가 이제 돌싱이 돼가지고 막 바에 왔으니 그동안 참았던 끼를 주체하지 못하고 막 엄청 춤을 추게 되고요. 그 바에 올라가서 춤을 추느라 내려올 생각을 안 합니다. 다른 여자가 야 너만 춤추냐 이러면서 이렇게 끌어내리더라고 싸움이 붙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그 앨리스는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굉장히 강한 여성이고 거기에 붙어가지고 거의 육탄전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한쪽에서 난리가 난 와중에 아까 그 루비라는 여자 있잖아요. 그 남자 1차에서 만난 남자랑 막 남자친구가 되느니 막 이렇게 다정하게 속삭였던 그 루비는 남자가 이 바로 이동한 다음에 잠깐 있어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이런 다음에 가서 사라집니다. 돌아올게 잠깐 기다려 이러고 돌아오지 않은 거죠. 근데 말씀드렸지만 루비는 되게 연약한 그런 감성의 소유자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술까지 좀 취했고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눈물 범벅이 돼서 울음을 터뜨리면서 발견이 되고요. 또 세리나는 원래 채식주의자의 어떤 그런
차분한 성정을 가졌는데 오늘 밤에 완전히 폭주했잖아요. 그래서 고기와 술을 계속해서 먹어대다가 이제 엄청 취해가지고 계속 토를 시작을 한 거죠. 근데 그 토를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싸우다가 그 쫓겨나기도 했고 이 세리나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응급실까지 가게 되는 그런 사태에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했습니다. 사실 제가 굉장히 이런 비슷한 경험 연말에 겪었던 그 경험을 이야기해드리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이야기의 그 후반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전효선님이 루비 보니까 친구 생각난다고. 제 친구들 중에서도 저도 좀 금사빠인데 네, 그런 것 같고 최지윤님은 화면 클릭하니까 시간 뜬다고? 저는 안 화면을 클릭하니까 뒤지네요. 네. 그리고 정윤경님 아까 그 푸스볼 그 3시간 남자들이 갖고 놀고 있다고. 네, 그러면 이제 뒷부분을 조금 마저 읽어드릴게요. 자, 그래서 엄청나게 그 화려한 밤, 계획했던 밤이 결국 망쳐버리게 된 거죠. 아이고, 잠시만요. 이제 그래서 굉장히 다들 절망의 밤에서 응급실로 돌아가가지고 그 밤이 그렇게 파톤 완전히 그냥 약간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끝나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 주인공이 깨달음을 얻어요. 그 순간 나는 갑자기 내가 뭘 원하는지 깨달았다. 난 더 많은 싱글 여성들과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졌다. 전 세계의 그들과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다. 이 세상 어딘가에 이 솔로의 삶을 좀 더 잘 헤쳐나가고 있는 누군가가 있는지도 궁금했다. 그래서 밤새 기획을 합니다. 막 그 인터넷을 검색해가지고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나야 되나 막 이런 세계 어떤 문화들이 있는지 검색을 하고요. 월요일에 나는 출판사 대표의 사무실로 찾아가 책에 관한 아이디어를 꺼내놓았다. 책 제목은 싱글로 살아남기가 될 것이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미국의 싱글 여성보다 삶을 더 잘 꾸려나가는 다른 나라의 싱글들을 만나보고 오겠다고 했다. 자, 그 60명에 가까운 직원들이 존경하기도 하지만 두려워하기도 하는 꽤 까다로운 성격의 여성 CEO 칸데스는 그런 형편없는 아이디어는 처음 들어본다고 대답했다. 싱글로 살아남기?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싱글로 남아있으려고 싱글로 살아가기 좋은 방법까지 알아야 해? 제목부터 맥빠지잖아. 세상에 싱글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게 여성들에게 곧 싱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곧 어디선가 꿈의 남성이 코앞에 나타날 거고 그때는 지금과 같은 공포가 끝날 거라는 희망을 심어줘야 되는 이유라고. 책을 만들려면 싱글에서 벗어나기 같은 책을 써야지. 그러면 미국이 결혼한 여자보다 싱글인 여자들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훨씬 많다는 공식적인 통계 자료는 무시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칸데스는 안경 너머로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계속해봐. 그리고 만일 여성들이 정말 원하는 책은 남자를 찾거나 남자를 지키는 방법에 관한 책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마찰, 감정, 그리고 미스터리로 가득 찬 자신들의 상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관한 책이라면요? 또 여성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책은 당장 기분 좋게만 만드는 사탕발림이 아니라 정말 장기전이 될지도 모르는 문제를 다루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라면 어쩌시겠어요? 여성들이 점점 더 결혼을 하는 시기가 늦어지고 있고 이혼도 더 쉽게 한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여성들은 사적이고 내밀한 주제일수록 그만큼 더 글로벌한 견해에 관심을 가질지도 몰라요.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는 위안을 얻을 수도 있으니까요. 칸데스는 팔짱을 끼더니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네. 여행 비용은 제 사비로 할게요. 내가 덧붙였다. 그동안의 축적된 경험을 통해 난 타협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얘기가 점점 들어줄만 해지는데? 마지못해 그런다는 듯 노트를 집어들었다. 이게 착수금이야. 자네 생각이 괜찮다면? 싫으면 말고. 종이에 적힌 숫자를 바라보았다.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였다. 물론 화가 나서 당장 뛰쳐나갈 만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고맙게 여길 만한 액수도 아니었다. 어쨌든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자, 그래서 엄마한테도 얘기를 하고 친구들한테도 잘 부탁해 라고 얘기를 하고 그녀는 뉴욕을 떠나기로 뉴욕을 뜨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내가 정신이 나간 건 아닐까? 확신이 서지 않았다. 당시에는 내가 하는 일이 미친 짓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긴 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대로 뉴욕에 남아있는 것이 더 미친 짓이었을 수도 있다. 네, 여기까지가 두 번째 파트고요. 두 번째 파트의 제목은 정신줄은 꽉 잡아라 였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내 친구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것이라고 저도 어제까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이게 어떤 책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 주인공 줄리 젠슨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많은 솔로 여성들을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이고요. 아이쿠,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솔로에 대한 인터뷰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앞에 이제 두 파트, 왜 그럼 그녀가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지, 어차피 이 책 자체는 소설이라는 설정이니까 작가가 실제로 세계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그 솔로 여성들을 인터뷰했지만 이 책 자체는 소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배경이 되는 부분까지 제가 소개를 해드린 거죠. 저도 사실 뒷부분은 아직 안 읽어봤어요. 이제 계속 그 주말에 읽어볼 예정인데 그래도 이 작가의 필력 때문에 뒷부분이 어떤지 어떻게 재밌는 얘기가 펼쳐질지 좀 예상이 되지 않으셨나요? 네. 그래서 혹시 이제 솔로분들은 한번 관심이 있으면 읽어봐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까지 좀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재밌게 읽으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좀 읽었던 소설이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금요일, 토요일 쉬고 일요일 밤에 다른 더 재미있는 책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